중학 교과서 소설 하늘은 맑건만 현덕 중문안 안반 뒤에 숨겨진 공이 간 데가 없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큰일이다.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날과 다름없이 앞마당에서 화초분을 물을 준다. 그러면서 계속해 숙모의 눈치를 살핀다.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다.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것이 없다 싶었다.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필시 공은 거지나 동네 아이들이 집어가기 쉽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어머니가 알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 조금 후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일은 나고 말리라.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무지 글이 읽혀지질 않는다. 며칠 전 일이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둥구미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단 후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스름 돈으로 지전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입을 얹어 내주는 것이 아닌가?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았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이런 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하다. 문기는 주변 하는 사이 사람에게 밀려 뒷줄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이런 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다.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도 연애 고개를 기웃거리며 그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것인가 하고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서너칸 앞을 서면 동무 수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가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집에 언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며 이거 이상한 일 아냐? 뭐가 말이야? 고길 사러 갔는데 말이야. 난 이런 짜리로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이야. 정말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 돈과 또 고기를 보았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꿈뻑꿈뻑 무슨 궁리를 하는 듯 문기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머니에게 주는 거야. 그러고 어떻게?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나와. 헐 일이 있으니. 무슨 헐리? 글쎄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으니.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다. 숙모는 그 돈을 받아 2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에 놓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는다.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엔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하긴 문기 역시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을 터. 그리고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끌려 하기만 하면 남이 할애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 싶었다. 그리고 수만이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 이래서 두 소녀는 마침내 손을 맞고 말았다. 그래도 으슥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리었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다. 길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에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해 부르는 듯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쌍안경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 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이것을 놀려 아이들에게 일전씩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조였다.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안방에서 저녁상을 받고 앉았던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2번, 3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4번째는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문기 아랫방에 없니? 대돌리에 신이 놓여 있는데 없는 양 할 수는 없다.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반 뒤에 숨겨두었던 공이 와있다. 상을 물릴 임시에 삼촌은 입을 열었다. 너 요새 학교에 매일 갔었니? 네. 삼촌은 상 밑에 그 공을 굴려내며 이거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삼촌은 무릎 밑에서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네, 수만이란 못하는 집 아니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삼촌은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내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내 말이 옳겠지. 설마 내가 날 속이기야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 것이고 덥적덥적 받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 들으니 넌 요새 저녁도 가끔 나가 먹는다는구나. 그것도 수만이에게 얻어먹는 거냐? 무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어만 어조로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내 꼴은 뭐고 내 모양은 뭐냐.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 두려고 애를 쓰는데 너도 그 뜻을 받아주어야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삼촌은 이렇게 뒷뚱맘 한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를 망치고 마는 일을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고는 이후론 절대 이런 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오던 그 편에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른바 나쁜데 빠지고
만 것이다. 그야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밀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이었다.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란 사람은 일상 전냥만냥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며 잘 되어 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엊그제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둑어둑 저물어 가는 행길이다. 문기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은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컴컴해질수록 더 허옇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처치하기에 곤란해 문기는 옆으로 꼈다 뒤로 돌렸다 하며 사람의 눈을 피한다. 쌍안경을 든 불룩한 주머니가 또 성하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줄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인양 슬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하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갔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안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린다.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튼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버렸다. 이어 양복 주머니에 간직해 두었던 나머지 돈을 꺼내 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둥실둥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는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넘어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아까 물 위로 둥실둥실 떠가던 그 공, 지금은 벌써 10리고 20리고 멀리 떠갔을 듯 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다시는 하고 문기는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지며 집을 향해 돌아갔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터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반긴다. 지금 너희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하고 문기 어깨에 팔 하나를 걸고 행길을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약조한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가격도 보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지만 수만이는 그새 팔리지는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쳐 내리며 물러선다.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 쳐다본다. 뭐 말이야? 환등틀 사기 싫단 거야? 싫단 말이야? 난 이제 돈 가진 것 없다. 뭐? 하고 수만이는 우회라는 듯 눈이 둥그스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아이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 집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그리고 연신 빈정댄다. 고깃간 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되거든.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고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오늘 작은 아버지에게 맞구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인젠 그런 건 안 할 작정이다. 그래도 나하고 약조한 거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는 빠져도 좋아. 그럼 돈만 일이네.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민다. 아이씨, 정말 업대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을 잡는다. 이게 그래도 느무거든.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는 스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내일은 안 만날 테야.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등기 등을 향해 소리쳤다. 이튿날 아침이다.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흰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의 백목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 땡땡땡 했다 하고 써있다. 그리고 학교 어귀에 이르러 삼거리 좌파상 빈집판에도 같은 것이 씌어 있는 것이다.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워버렸다.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 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섰다.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개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건 약과다.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리었다.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질을 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힌다. 그리고 으쓱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때면 수만이는 너 내 맘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맘대로 할 테다. 내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요. 하고는 또 풍길 테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을 들어갔을 때 문기는 조금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가 커다랗게 쉬어있다. 뒤미쳐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는 그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우기까지의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는 한층 심했다. 두억한 문기를 앞세워 놓고 따라오면서 연해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 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질을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는 것이다.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했다고 똑바로 써놓을 테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을 들어섰다. 숙모는 뒷결에서 화초 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 안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점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문 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헤이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 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러나 갚으면 그만 아니냐?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그만 아니냐?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를 돌며 해를 보낸다.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말고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혹 붓장 안에 돈 받니? 하다가는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앙큼한 년이더라. 낮에 내가 뒷견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에 간다고 나서더니 글쎄 돈은 집어갔구나.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그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어 본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밤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승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러 두 입 걸러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에 뜬 눈으로 세웠다.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술 뜨다가는 고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시 입맛이 나질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그리고 공교로의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 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찌꺼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두움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일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오후에 저물녘이다.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 가는 무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을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막막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너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다음엔 손님이 왔다.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았다.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졌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 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비켜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 가는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시었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 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 자구나 보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